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오늘은 홈스쿨링계의 베스트셀러이자 고전인 The Story of the World 세계사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문교양 서적을 원서로 술술 읽히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같으실 거예요. 하지만 챕터북도 안 읽는데 웬 세계사냐 싶으실 겁니다. 아이들이 원서를 읽기 어려워하는 그런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어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과 즐기는 아이들의 두 가지 사이클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되는 아이들입니다. 첫 번째, 영어 수준이 인지 수준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을 끝까지 따라가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내용이 와닿지가 않으니까 재미가 없고, 또 재미가 없으니까 끝까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영어책 읽기에 대한 어떤 경험에서 좀 실패한 경험을 이제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다 보면 그 원서 읽기라는 것 자체에 큰 흥미를 못 느끼게 되는 구조죠. 반대로 영어책 읽기를 즐겨하는 그런 아이들의 사이클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어휘가 어느 정도 되고 기본 문형도 좀 익숙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그냥 영어를 읽는다기보다는 내용에 빠져서 조금 술술 굴러가듯이 읽게 되는 그런 사이클을 타게 됩니다. 결국 독서의 즐거움을 찾고 영어 원서 읽기를 통한 어떤 감동과 굉장히 큰 즐거움을 이 아이들은 갖게 됩니다. 이 두 아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언어 수준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영어 수준의 차이죠. 처음부터 잘 읽는 아이들은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친절한 어떤 가이드와 스텝인 보조받기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특히나 비문학 또는 지식책을 읽을 때는 더더욱 그런데요. 학원이나 전문기관에서 지도할 때 어휘나 애프터 리딩 활동이나 아니면 맥락에 대한 흐름을 좀 짚어볼 수 있는 컴프레hen션 체크아웃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짚어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보조받기가 좀 있을 때 아이가 원서 읽기에 대한 편안함도 느끼고 조금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사이클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티처스에 출연하신 EBS 유명 강사님께서 소개하셔서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킨 이 세계사 이야기 책을 오늘 제가 홈스쿨링 어떻게 전문적으로 지도하실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미 구입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궁금해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설명 들으시면서 한번 원서 읽기에 대해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 이렇게 표지가 바뀌어서 나와서 제가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10여 년 전에 정말 병아리 강사 시절 때부터 어학원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런 베스트셀러 교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수급이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보조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 책을 원서로 가르칠 때는 이 보조 자료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좀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말 설명이 곁들인 책으로 나오면서 정말 저희 구독자님들이 이 지도법을 아시고 꼭 한번 댁에서 지도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요즘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게 왜 홈스쿨링의 제격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저자신 수잔 와이즈 바이어, 이 분도 본인 자체가 초, 중, 고를 다 홈스쿨링으로 교육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홈스쿨링을 마치고 17세에 전액 장학금으로 미국에서 대학교를 입학했다고 하시는데요. 홈스쿨링을 받은 그 저자가 자신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입말체로 직접 집필을 한 그런 책인데요. 이 저자 같은 경우는 문학과 역사와 세계사 이런 다중 전공을 하신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방대한 어떤 컨텍스트를 정말 아이들 눈높이에서 자신의 자녀를 홈스쿨링한 노하우를 살려서 집필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문어체로 사실 세계사가 쓰여졌다라면 굉장히 티칭하고 아이들도 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울 텐데, 입말체로 사용한 구어체 부분이 정말 아이들이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럼 그 입말체를 내가 읽어줘야 되냐, 아이들한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지도도 이 세계사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단계별 코칭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코칭법 총 4단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자, 스텝 1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지식을 담은 지식책 같은 경우는 음원을 틀어주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의 이해도를 돕습니다. 이 음원은 윌북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음원 같은 경우는 완벽한 발음과 딕션을 갖춘 전설적인 북텔러이신 짐 와이스의 오리지널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짐 와이스는 CNN이 극찬한 정말 황금의 목소리로 유명하신 그런 분입니다. 음원을 구하셔서 반드시 들으시고요. 아이들에게 눈으로 그냥 읽게끔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책을 내부로 보시면 지금은 함무라비 법전에 관한 내용인 챕터예요. 이런 챕터를 한번 공부한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음원 틀었죠? 그럼 음원 틀고 아이들이 눈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에 대한 바빌로니아의 6대 왕인 함무라비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어떻게 왕권을 강화시켰는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조금 듣기만 해도 어려우시죠? 절대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음원 틀고 이렇게 맥락 설명을 읽고 쭉 눈으로 읽습니다. 읽다 보면요. 한 2장 정도 지나고 나면 어떤 코너가 나오냐. 이렇게 모르는 어휘나 이 배경을 조금 곁들여서 설명하는 부가적인 설명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도움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뭔 것 같으세요? 약간 마인드맵 생각나시죠? 이 함무라비를 중심에 두고 이 사람이 어떤 왕권 제도를 펼쳤는지에 대한 키워드들을 이렇게 마인드맵핑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보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을 조금 눈여겨보겠죠.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려운 어휘나 모르는 어휘에 대해서 이 설명 부분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것들을 조금 이해를 못하면 내용을 흐름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 장치를 이용해서 좀 보시는데 저는 이 어근과 이 접두사 접미어 설명하는 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여기 다 담겨 있다는 게 너무 반갑고 이 책이 정말 최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파워풀 한번 같이 볼게요. 파워풀은 파워에 형용사형 전미사 ful이 붙은 형태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워는 어떤 ability, 능력인데 거기에 full이라는 가득 찬이라는 느낌이 붙으면서 아주 능력이 가득 찼다. 이런 느낌으로 발전했다. 이 단어에 대한 그런 어근을 설명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라틴어 어떤 어근에서 왔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분량이 차근차근 읽다 보면 정말 어휘에 대한 지식도 쌓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이제 서술을 해놨는데요. 꼭 한번 요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2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음원을 틀고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 2번째는 해설을 읽는 것까지가 2번째 스텝이었다면요. 이 3단계부터가 조금 진짜 실력이 되는 그런 단계예요. 보통은 1단계나 2단계 정도에서 이제 포기하거나 머무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학습의 완성도를 높여줘야지만 이게 조금 자기의 실력과 지식이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정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휘를 알 때랑 모르고 그냥 읽을 때랑은 지식의 어떤 습득의 차이가 그 완성도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어휘를 한번 예습을 하고 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읽었을 때 어떤 부분을 짚어가면서 좀 봐야 되냐면요. 아까 그 마인드 매핑 있었죠? 이 마인드 매핑을 중심으로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단어가 나온 마인드맵에 나온 단어를 위주로 읽어보면 아주 맥락을 딱딱 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쳐봤는데요.
이 책이 정말 너무 친절한 게 조그맣게 갈색 별표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마인드맵에 제시됐던 그 단어들을 가진 문장에는 별표가 돼 있어요. 그럼 그 별표 문장을 조금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줄도 쳐보고 내가 아는 핵심 내용들을 이어서 읽는다는 느낌으로 이어서 쭉 한 챕터를 완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락을 짚어가는 읽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제가 정독. 사실 이 책은 다독하는 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헤비해요. 약간 정독을 해주는 그런 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독 활동할 때 포인트가 되는 것이 글의 흐름을 잘 이해를 했는지 좀 확인해 보는 후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어떤 캐릭터를 짚어본다든지 컴프레hension적인 것을 체크한다든지 플롯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확인하는 어떤 애프터 리딩 작업이 반드시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어떤 공부든 영어에서도 좀 완성도를 이렇게 다지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홈스쿨링에서 아마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학습 과정을 아이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워크북을 좀 활용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워크북이라고 생각해서 부록이니까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부록 책도 필수 스텝 안에 반드시 껴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함무라비 법전 나오는 그 내용에 관한 질문인데 총 15개예요. 제가 다 풀어보니까 문제를 꼬아놨다거나 또는 추론을 해라, 인프런스 해라 이런 문제들은 없습니다. 흐름을 짚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만 넣어놨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키워드가 되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맥락을 좀 짚는 리딩을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것들에 관련된 문제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담은 센텐스들을 잘 읽었더라면 문제 없이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니까 반드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듯이 이 책은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친구들이 보면 좋은지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비문학 리딩을 워낙 싫어하거나 유독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원서 읽기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초, 중 등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원서 레벨이 이 책이 AR 3점 후반 정도는 돼야지 조금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홈스쿨링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지도하시기에 친절한 가이드가 많기 때문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The Story of the World 세계사 시리즈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원서 읽기를 힘들어하거나 영어책 읽기에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친구들이 이 책을 읽어보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